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안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연 순서는요. 1부, 2부에 강의가 있었고요. 이제 지금 세 번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대입 전략과 특별 전형 자격 검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3부 대입 전형의 이해와 준비 방법, 다섯 번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대입 전략과 그리고 여섯 번째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별 전형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내용으로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학생 학부모님께서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실전 대입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거를 미리 한번 경험해 보신다 생각하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6월달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학력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되겠는데요. 6월달과 9월달의 모의고사를 이제 학력평가원에서 치르게 되는데 그 6월 수능 모의고사의 성적을 참고를 해서 내 학생부 성적보다 수능 점수가 더 유리할 것 같다면 이제 수시보다 정시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제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정시 진학 기회를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요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보다 3학년이 돼서 특히 6월 모평을 치르게 되면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그 전보다는 덜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정시에 요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미리부터 내가 수시 모집으로는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에 그 좀 희망 대학과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점수하고의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그 우선은 이제 수시 모집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에 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에 더 이렇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수능 성적이 좀 자신 있고 잘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경우가 더 꿈도 많고 이제 더 이렇게 좀 의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우선은 수시 모집을 더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6월 모평을 이제 보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가 정시에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으니까 수시 모집은 요 정도 학교까지 쓰면 되겠구나를 그때부터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의 경우에도 수능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3학년 1학기 기말 시험이 끝나면 내가 이제 해당 학년도에 수시 모집을 위해서 내 학생부 성적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 그 이후로는 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2학년 때 정도면 어느 정도 내 학생부 성적은 이미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학생부 성적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의 경우에는 또 특별 전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시 모집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시 모집에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전형 방법을 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의 경우에는 보통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학생부 성적이 조금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또 큰 이제 좀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3이 되었을 때 이제 학교 선생님과 좀 종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고민해가지고 그 지원 전략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좋은 학생, 학업적 역량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사실은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만으로만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입 지원 전략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일반 전형은 고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은 또 이제 별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다문화 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일반 전형보다 특별 전형이 선발 인원이 더 적고 일반 전형의 선발 인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성적도 특별 전형은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는 많은 인원을 뽑고 하기 때문에 객관화가 될 수 있어서 그 정도 성적이면 되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가능한데 특별 전형은 인원을 많이 안 뽑다 보니까 그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해마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또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전형으로 내 성적이 충분히 합격 가능한 성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일반 전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수시 모집을 6번 지원하게 될 때 특별 전형으로만 3번, 4번 그리고 일반 전형으로도 한 2번, 3번 정도 지원하는 이렇게 좀 섞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분석해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 가능한 대학에 안정 지원을 한번 해보시고 일반 전형 점수로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특별 전형으로는 한번 상향 지원을 해보고 싶은 대학들 있잖아요. 더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을 다문화 가족 자녀 특별 전형으로 도전하는 게 보다 이제 합격 확률도 높아지고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안정 지원 대학을 정할 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은 사실은 정상평가다 보니까 내가 예상하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뜻밖의 결과라는 게 아주 뭐 동떨어진 결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딱 예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무래도 교과 전형보다는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경우도 내가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지원은 교과 성적 중심의 교과 전형이 가장 지원 대비 합격 확률도 뭐 안정적이기도 하고 가장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조금 뭐 중상위권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 한다면 교과 전형 방법으로 이제 안정지원 대학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중위권 정도 학생들의 경우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 보신다고 하면 뭐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입시 결과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봐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 중심으로 안정 지원 대학을 찾아보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전형 유형별 분류와 또 지원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통합형 전형이라고 어쨌든 뭐 제가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원 자격 요건이 꼭 다문화 그 자녀 전형, 다문화 자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그 지원 자격도 있는 학생들과 합쳐져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다문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다자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좀 다른 전형 요건이 되는 학생들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몇 명을 뽑는다는 통합형 전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 지원자도 많을 수 있고요. 경쟁률이 높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 단독 전형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서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학들이 다문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을 다문화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다문화 학생들은 그 전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교대들, 교육대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그 이제 대학의 경우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이 그 교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라 한다면 그 다문화 단독 전형, 뭐 교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통합형 전형보다 다문화 단독 전형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건들도 좀 잘 따져보셔서 만약에 내가 수능
성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학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정시로 가려고 하지 말고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도 한번 활용해 보고, 면접을 또 잘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면접이 있는 전형을 또 활용해 보시고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서 좀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해 보면 합격 확률을 더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문화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이제 학생의 대학 준비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의 기본적인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부모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한 분은 외국 국적,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 아빠가 대한민국 국적, 엄마가 외국 국적. 반대의 경우도 됩니다. 엄마가 대한민국 국적, 아빠가 다른 외국 국적이셔도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국, 다른 분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계셨던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태어난 자녀가 이제 학생분이라면, 대상자라고 한다면 요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별로 대입 전형 계획 또는 수시나 정시 모집 요강을 살펴봐서요, 해당되는 전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라고 딱 명칭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 교대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특별 전형 중에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전형명은 고른 기회 전형일 수도 있고, 다른 기회 균형 전형일 수도 있고, 명칭이 이제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 특별 전형 중에 이제 통합형 전형의 그 명칭은 어떤지 모르지만 지원 자격 요건을 쭉 꼼꼼히 살펴서 다문화 가족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형을 찾아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이제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 특별 전형이거든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담당자가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그 대학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대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자료와 대학 담당자의 그 설명과 안내를 잘 들어보시고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서 지원을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이제 선발하고 있는 예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한 10명,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하지만 인원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모집단위마다 1명에서 3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 어떤 학과는 선발하지 않는 학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요건은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문화 가족 자녀만 뽑는 게 아니고요. 다른 다가구 자녀를 뽑기도 하고,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뽑기도 하고,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를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자녀도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자격 요건이 되는 학생도 함께 지원을 하는 이런 통합형 전형으로 많이 있고요. 전형명이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 아니니까 전형명을 검색하지 마시고 이제 지원 자격 부분을 잘 살펴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전형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 외에 이제 그 지원 자격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보시는데 대학 업무 담당자하고 꼭 확인을 하셔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 관해서도 다시 예시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는 결혼 이전에 아버님, 어머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한 분은 외국 국적, 친모나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한 분은 다른 나라 국적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상관없습니다. 아빠가 한국 국적일 수도 있고 엄마가 한국 국적일 수도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셔야 되고 다른 한 분은 외국 국적이신 분이 만나셔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만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부모님 중 한 분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앞서의 그 강의에서 군대를 회피할 목적이라든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주장하고 불리한 부분은 또 이제 안 하는 그런 좀 얌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이제 자녀 학생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더 중심으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자격 뭐 의문이 있으실 수 있죠.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는 어떻느냐? 내가 출생한 게 아니고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는 어떠냐?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거의 출생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 조금 뭐 이렇게 그 일반적인 그 상담과 안내로 답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대학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 국적인 분과 이제 외국 국적인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뭐 그 두 분이 만나서 결혼하시기 전에 먼저 태어난 자녀들, 그러니까 그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외국인 부모님이 하셨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사후적으로 한국분과 결혼을 하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 관한 그 지원 자격 부분을 한번 꼼꼼히 잘 살펴시고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으신 부분들은 대학 그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관계자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뭐 지원 전략이라든지 지원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뭐 복습의 개념이 될 수 있는 재검토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한번 더 강조드리고 반복일 수 있지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3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편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 특별 전형으로 이제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선발하겠다고 소개를 한 대학들을 제가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는 방향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